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후변화 적응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전 시간에 중국이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을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으로 도시화를 언급한 거 기억하시지요? 바로 중국이 도시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기후 적응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해 있는 주로 시골 산촌 지역의 주민들을 도시로 이전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국가주도 주민 이전 계획의 성공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생태 이주, 즉 Ecological Migra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계획은 농산촌에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과 토양 황폐화와 사막화 등의 이유로 집단 이주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샨샤댐, The Three Gorge 댐이라고 하죠. 이 건설에도 130만 명을 이주시켰을 때도 생태 이주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강제 이주였음에도 말입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해도 60%를 넘지 않습니다. 호적 인구로 보면 4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81% 정도입니다. 우리와 경쟁국 혹은 더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이 91%, 영국이 84%, 미국이 83%, 그리고 독일이 78%입니다. 폴란드와 캐나다는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도시화율은 일본, 미국, 영국보다 조금 낮고 독일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놀라셨죠? 특정 이념의 정권들은 한결같이 도시화는 나쁘고 도시가 농촌이 되는 균형 발전만이 살 길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2020년 OECD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는 직접 경제로 발전하고요. 연구 개발 활동과 혁신 창출이 우수하고 이적 물적 자본 확보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현실적인 토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시가 저탄소,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도시화는 명백한 공산당의 목표이지만 강론이 문제입니다. 강제 이주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주 후에 일자리, 의료, 보건 서비스 등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부의 구이저우, 즉 귀주는 2020년까지 200만 명을 이주시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생태 이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경작지가 거의 없는 산악지역이 대부분으로 중국 내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무분별한 산림벌채와 기후변화가 합쳐져서 300만 헥타르가 사막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러나 약 10년간의 생태 이주의 결과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주민들의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는 붕괴되고 경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산당은 강제 이주의 필요와 성공에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중국 농산촌을 여행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붉은 간판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과 그의 교실을 인용하는 선전 구호가 도처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가난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인 것들이죠. 생태 이주 프로젝트는 농촌 인구를 도시와 마을로 이전시키고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 규모를 확장하고 도시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도시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국립농촌진흥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으면서 2020년 말까지 강제 이주를 통해서 1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의한 빈곤은 하루에 1.9달러, 즉 2,000원 생활비 아래로 생존하는 경우입니다. 영국 방송 BBC는 지난 2월 기사에서 중국의 빈곤 퇴치는 국제사회가 칭찬할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통계가 맞다면요.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강제 정착촌의 주민들을 다시 도시로 유입해야 합니다. 중국이 도시화를
10% 올리려면 적어도 1억 4천만 명이 도시로 이주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등의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일자리와 의료 제공 등의 난제가 공산당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지우저우 금융경제대학이 정착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언어 및 문화적 장벽과 기타 통합 장애물로 인해 이주자 중에서 79%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이주되었으니 전통적인 인간관계들도 거의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시로 들어간다면 지금의 문제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중국의 많은 정책들은 도시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본질적으로 좋고 가난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OECD의 보고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도시화의 효과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달리 대안이 없는 공산당은 어떻게든 무리한 도시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촌 지역의 공동화입니다. 사람이 없는 농산촌은 황폐화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인구의 약 4분의 1인 3억 5천만 명이 1급 5.5달러, 우리 돈으로 6천원 이하를 소비하며 살 정도로 아직 소득의 계층 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들이 대부분을 도시로 강제 이주시키고 적절한 일자리와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며 한편 그들이 강제로 쫓겨난 농산촌을 정비한다는 거대한 계획이 공산당의 의지대로 될지 저는 몹시 회의적입니다. 긴 시간이 흘러야 그나마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공산당의 도시화 구상은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